자, 오늘은 디지털로 공개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을 통해 극장에서 미처 찾아보지 못했던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그 정체가 들통난 탓에 MJ와 함께 퀸즈버러 다리에 올라간 장면에 보면 그 옆에는 루즈벨트 아일랜드 트램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샘 스파이 편에선 이 트램을 구하기 위해 뉴욕 시민들과 스파이더맨이 한마음이 됐던 것에 비해 노웨이홈에선 트램 안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 뉴욕 시민들마저 스파이더맨을 구경거리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회적 분위기가 무척이나 상반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처럼 상반된 사회의 분위기는 피터의 학교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이 학교 씬에서 MJ를 외치고 있던 남성은 실제 젠데이아의 어시스턴트였고, 학교 내부의 벽화에는 이전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하워드 스타크는 물론이고 어스킨 박사와 행크 핌, 그 옆에는 제니 밴다인으로 보이는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피터를 지지하는 입장인 델과 해링턴이 꾸며놓은 물건들 중에는 홈커밍 당시의 경시대의 자켓, 피터의 졸업 앨범 등이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해당 앨범을 자세히 보면 그 사진이 제이 조나 제임슨이 공개한 것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옆에는 해링턴이 피터와 MJ의 사진에 본인을 합성한 것을, 또 그 옆에는 피터 그 정체를 드러내다 라는 작품을 만든 학생의 이름이 J.M. 스트러진스키인 것을 알 수 있어, 이는 원작 코믹스의 스파이더맨 작가 중 한 명인 J. 마이클 스트러진스키를 상징하는 이스터에그인 것을 알 수 있었죠. 게다가 바로 다음 컷에서 볼 수 있는 톰 드발코, 커트 부식, 피터 데이빗도 모두 원작 코믹스의 스파이더맨 작가들이었고요. 이같이 현사에 가까운 이스터에그는 그 택시에 1228이라고 적힌 숫자가 스탠리의 생일이었다는 점이나, 피터가 페인트를 맞는 장면의 뒤에 적힌 라모스와 해당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슬롯 또한 모두 같은 작품에서 협업했던 스파이더맨의 작가들이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재밌는 건 DODC가 피터의 집을 급습한 장면에서 아나그램 퍼즐북이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이 아나그램 퍼즐은 서로 그 순서가 뒤죽박죽인 글자를 맞춰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웨이홈에는 퍼즐 형식의 이스터에그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었죠. 실제로 이 노웨이홈의 곳곳을 자세히 보면 자동차의 번호판에 적힌 글자가 그 순서만 다를 뿐 스파이디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이나, 맵머독이 캐치한 벽돌 또한 빌리브의 스펠링이 I의 순서가 섞여있는 형태로 적혀 있었다는 점, 63AOM3이라고 적혀있는 번호판도 닥터 옥토퍼스가 데뷔한 작품인 1963년 발간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편을 의미하는 이스터에그란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참고로 이 같은 장면엔 이디스가 먼지에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피터가 미스테리오의 죽음 이후 이디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맵머독이 벽돌을 캐치하는 순간 피터 또한 이를 잡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맷이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잡은 것일 뿐 둘의 반사신경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것을, 사라진 스타크 테크에 대한 것은 향후 아머워즈에 대한 떡밥인 것을 유추해볼 수도 있지 않았나 싶네요. Mr. Hogan? Yes. The feds are actively investigating that missing technology. 그리고 노먼이 여기 스파이더맨의 광고가 있어 찾아왔다고 한 것은 해당 장면의 광고판을 의미했다는 것을, 노먼이 그린 고블린의 인격에 지배당하는 순간을 자세히 보면 샘 스파 당시에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인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와는 달리 앞니 사이가 조금 벌어진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죠. 여담으로 해당 장면의 노먼은 혼란한 틈을 타 양 주머니에 각각 한 개씩 도넛을 2개나 슬쩍하기도 했었고요. 또 메이 숙모가 남긴 대사는 벤삼촌의 것과 비슷한 의미이기는 했지만, 그 문장만을 놓고 봤을 땐 어메이징 판타지 15권에 나왔던 것에 더 흡사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You have power, and with great power, there must also come great responsibility. 틱톡에 나왔던 남성은 실제 타임스퀘어에서 그린 고블린을 따라했던 남성이었음을, 이어서 볼 수 있었던 그린 엘프는 벤삼촌이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는 지구 3145의 그린 고블린이 에메랄드 엘프라고 불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피터가 집에서 보고 있던 뉴스에는 인터폴이 나이트몽키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헤드라인을 볼 수 있어, 나이트몽키와 스파이더맨이 모두 피터라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점과, 뉴 아스가르드에는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 발키리가 왕이 된 것을 못마땅히 하는 세력도 존재해 이 같은 내용이 토르 러브 앤 선더에 등장하게 될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고, 해피의 집 내부에는 모건이 그려준 것으로 보이는 그림을, 생텀 내부에는 샘 스파이 토비 맥과이어가 다녔던 컬럼비아 대학교의 자켓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생텀 내부의 인형이 다소 기괴한 모습으로 그 머리가 돌아간 것이나 닥스의 주문 실패 자체도 의심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 등을 생각해본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시점의 닥스는 이미 나이트메어나 메피스토 같은 악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닥스의 주문 실패가 의도된 것이던 아니던 간에 이 주문 실패로 인한 차원의 틈새에선 마담 웹, 크레이븐 더 헌터, 라이노, 스콜피온,
블랙캣, 미스테리오 등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주문 실패 당시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 리저드였기 때문에 닥스가 가장 먼저 잡은 것도 리저드였던 것을 알 수 있었고, 피터와 네드가 핸드쉐이크를 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미 그 스파크가 튀는 것을 볼 수 있어 이후 네드가 게이트웨이를 통해 포탈까지 오픈하게 된다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었죠. 여담으로 해당 장면에선 토비의 오른팔에 창상이 흉터로 남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샘스파 당시 그고에게 베인 것은 왼팔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상처가 다른 상처인 것인지 아니면 연출상이 실수였는지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크레딧엔 아이언맨, 캡틴의 방패, 쉴드 로고, 닥스의 마법진이 사라지고 스파이더맨만이 남은 것을 볼 수 있어 항상 누군가가 멘토로 등장했던 이전과는 달리 완전한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고, 홈커밍 당시 토니가 남겼던 쪽지나 파프로몸 당시 피터가 MJ를 위해 짰던 비밀 계획, 이번 작품의 마지막 순간 본래 피터가 MJ에게 주려고 했던 쪽지의 내용, 그리고 과거 MJ가 그렸던 피터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 비단 멘토뿐만이 아니라 그 주문의 여파로 인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간 10대 이후로 특유의 미숙한 모습이 더욱 매력적이었던 스파이더맨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지만 그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스파이더맨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원이었습니다.